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자, 3년이 지나고 난 체리들의 이제 관리 방법.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체리를 재배하시면서 보통 이제 책자료들을 많이 배웠거나 아니면은 어떤 강의를 가서 많이 들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한 얘기를 많이 듣고 저 같은 경우는 농사꾼입니다. 예, 농사꾼 얘기를 또 듣다 보면 전혀 다른 방식이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던 모든 것들, 자,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모든 자료나 책자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겁니다, 이거. 연육종, 즉 일본 품종에 관한 자료들이 전부가 다 거의 99% 이상 차지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도 보시면은 경육종 흑자색보다는 일본종 그 연육종 품종을 관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 경육종을 흑자색 체리죠. 이걸 가져와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자료가 일절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일본 품종에 관한 자료만 배우다 보니까 일본 품종을 갖다가 우리한테 접목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품종은 흑자색이라는 품종하고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본 품종하고 흑자색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두 가지 품종은 관리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논문이나 이런 책자나 모든 자료를 봐도 우리가 배우는 방식하고 미국식 방식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식은 전부 다 일본 품종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진흥청이나 대학 교수님이나 기술센터에서 할 때도 보면은 솔직히 좀 저는 그래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존 바탕이 되는 모든 자료는 일본 체리 재배 책자입니다. 예. 이거를 가지고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제가 지금 체리한 지가 16년 됐는데 저도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하고 그분들한테 가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해보니까 안 돼, 흑자색은. 흑자색은 안 되고 일본 품종은 그 방식을 그냥 대강만 따라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품종이 굉장히 쉬워요. 재배하는 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품종이 일본 품종입니다. 이런 품종. 이게 이제 레이니어인데 이 레이니어도 사실 연육종이에요. 그나마 레이니어는 기존에 우리가 신고 있는 좌등금류나 이런 종류에 비해서 조금 더 단단하죠. 그래도 이것도 사실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멍이 든 게 많아요. 멍이 든 게 이렇게 멍들었죠. 이게. 이 자체가 유통할 때 이런 형태로 멍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은 일본종 품종하고 흑자색하고 야, 이거는 관리 방법도 틀리고 이 왜 달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기후가 너무 같아. 예, 기후 조건이 정말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다르다고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 왜냐? 그분들은 보면은 야, 우리도 비 많어. 일본에도 비 많어. 그 토양은 다르죠. 일본은 화산토지만은 우리나라 황토기 많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분들도 기후 조건이 같기 때문에 사과도 맨 마찬가지잖아요. 사과도 일본 거 갖다 심어갖고 우리가 한 거고 요즘에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도 일본에서 만든 걸 갖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해갖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료를 갖다가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전부 바탕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탕. 예. 이렇게 논문들이 바탕이 된 게 일본 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책자나 이런 걸로 접했던 거 이런 게 좀 왜 이렇게 다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본에서도 일본 애들이라고 흑자색 품종 안 했겠어요? 어마무시겠지. 연습을 갖다 무지하게 심었어요. 실험도 해보고 다 했어요. 일본 체리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걔네들이라고 미국 품종 흑자색 체리 갖다가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관리 방법이나 그렇게 그분들의 관리는 정밀 관리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좌등금류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뭐 전정하는 방법이나 정례적과 뭐 이런 것도 다 이 정밀 관리에 속하는 이런 건데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일본에도 품종이 한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체리 품종이. 근데 흑자색 비슷한 품종 그거는 이번에 작년부터인가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나오는 거죠. 이제 수확을 하더라고. 작년부터 수확을 지금 준호 같은가.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 좌등금류 다 그런 종류예요. 왜냐? 지금까지 모든 농업인들이 좌등금류에 맞춰서 정밀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흑자색을 갖다가 야 이게 좋으니까 좀 이거 좀 심어보자 해갖고 갖다 심었는데 안 된다 얘기예요. 그 방식대로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하고 좀 달리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는 좀 달리해야 돼. 왜냐면은 일본은 모든 체리를 가지고 굉장히 정밀 관리를 합니다. 정밀하게 관리하고 정례적과하고 봐요. 걔네들 일본은 정례적과를 무지하게 실시합니다. 정례적과를 엄청나게 해요. 체리를 가져가서 순짓기도 무지하게 합니다. 왜 걔네들 하냐? 지역에 따라 틀려요. 그래요. 지역에 따라 틀려. 북해도는 덜해요. 북해도는 왜 안 하냐고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북해도 갔는데 북해도 가서 왜 안 하냐고 이쪽은 왜 본섬하고 여기 그 홋카이도하고 다르냐 그러니까 이쪽에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인건비가 더 비싸대.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북해도 지역은 순직기나 적과를 안 하고 전정으로 거의 다 잡습니다. 전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화속을 제기하든지 화속을 아예 따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대나무 같은 걸 잘라가지고 이런 가지가 있으면 이 배면 있죠. 가지가 이렇게 크고 있다. 가지가 이렇게 큰다. 자 그럼 체리가 막 이렇게 열릴 거 아니에요. 여기 막 열리는데 이렇게 열려가는데 이 아래쪽 배면에 달린 화속을 대나무로 쭉 훑어버립니다. 아래쪽에 나온 것만. 그러니까 이런 아래쪽에 나온 것만 대나무로 쭉 훑어버려요. 그리고 옆으로 나온 거 위로 나온 것만 놔둬요. 그 이유를 제가 해보니까 여기서 배면에서 달린 거 말고 위쪽이나 옆에서 달린 건 알이 커져.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싸가면서 밑에 배면 쪽에 나오는 체리들은요 알이 작아져 버립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이거 정례를 안 하고 이 화속을 제거 안 하고 키워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에 라핀 종류처럼 많이 열린 것들, 라핀처럼 많이 열리거든요. 자등금류도 무지막지하게 열립니다. 라핀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이 아래쪽 배면을 안 따면 화속을 제거를 안 하면은 여기에가 뭐 흰가루병도 오고 회성병도 오고 병도 잘해요. 그리고 안 커요. 잘 자랍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따줘야 돼. 따주면 좋습니다. 화속만. 이런 형태로 재배를 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흑자색 체리 중에서 라핀 빼고 나머지는 화속 제거를 안 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다르게 키우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해. 전정만 딱 하고 그냥 놔둬버려요. 심어놓고도 놔둘 정도로. 순짓기 안 합니다. 순짓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순짓기 솔직히 지금 3년 지났으면요. 순짓기는 언제 해야 되냐. 3년째 한 번만 하셔도 돼요. 한 번. 4년째부터 하시면 안 돼. 그 정도로 순짓기는 이 흑자색 체리에서 빨리 화속을 만들기 위해서 순짓기를 하는데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안 해도 체리는 잘 열립니다. 흑자색 체리는. 일본종 품종을 심었으면은 일본 품종을 따라가는 거고 일본 그 방식을 따라가는 거고 흑자색 체리를 식재했으면은 흑자색 체리 방식을 따라가야 체리가 잘 열리고 우리가 재배하는 방법이 쉽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순짓기하고 순지르기하고 정례하고 적과하고 이런 거는 일본에서 시작한 품종들이 전부 이걸로 됐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그러면 일본 품종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흑자색 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흑자색 체리는 절대 이거랑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는 농사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흑자색을 심었어요. 위주로. 흑자색 위주로 심었는데 모든 자료는 일본 품종을 기초로 뒀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 맞더라. 자, 음성 여러분들, 자, 농업인 여러분들도 지금 흑자색 체리 심으신 분들은 요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예. 자, 일본 품종 심으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 좋습니다. 안 하시면은 알이 너무 작아져.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일본 품종은. 근데 흑자색은 안 해도 된다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농업인들은 흑자색을 심었는데 우리가 자료나 모든 거는 전부 일본종 자료라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크게 체리 하는 데서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어요.